안녕하세요. RPM9 이모이텍 기자입니다. 오늘 저와 만나실 차는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벨라 2022년형입니다. 자, 레인지로버 벨라 2022년형은 외관이 크게 바뀐 것은 없습니다. 새로운 거는 이 21인치 휠 멋있게 바뀌었죠. 좀 무광 타입입니다. 휠이 크면 역시 그 스포티한 멋을 즐길 수가 있죠. 지금 시승차에는 미쉐린이 달렸고요. 미쉐린 레티튜드가 달렸고요. 앞에는 265 4R 21. 디자인이 역시 이쁘네요. HSE 트림이라서 이 부분에 포인트를 줬습니다. 외관이야 사실 기존의 디자인이 워낙 흠잡을 게 없기 때문에 바뀔 이유가 전혀 없어요. 사실은 옆모습이 상당히 스포티합니다. 이제 벨라에서 매력적인 것은 이 아래 범퍼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이 디자인 같아요. 이 부분이 굉장히 스포티해 보이고, 이 부분의 디자인은 다른 여타 어떤 경쟁 차들과 달리 굉장히 돋보이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승차는 P400인데요. P면 이제 페트롤 휘발유 모델을 뜻합니다. 예전에 D240, D300 있었죠. 그 라인업은 이제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랜드로버가 가솔린 마일드 하이브리드에 집중을 하기로 하면서 선택을 한 거고요. 자, 트렁크 굉장히 넓은데요. 제가 줄자를 갖고 와서 직접 재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한번 보시죠. 쫙 보면 이 깊이가요, 이야, 세로는 1m 3cm죠 이쪽은 좌우폭은 1m 10cm. 이제 이렇게 깊이가 깊다 보면은 골프백 넣기가 되게 좋아요. 요즘 흔치 않은 이 스페어 타이어가 달리는데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 있는 타입도 좋죠. 요즘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험회사 긴급 출전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스페어 타이어를 바로 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타이어 수리킷은 사실 일반인이 이렇게 좀 다루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게 있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이제 무게 배분에서 조금 안 좋을 수가 있죠. 고리 같은 게 있어 가지고 이제 어떤 물건을 고정시키기에 괜찮고요. 이 고리는 4군데가 달려 있네요. 딱 고정시키기에 되게 좋고. 이쪽은 뭘까요? 이쪽은 보통은 이제 이런데 퓨즈박스 같은, 맞네요. 퓨즈박스가 달려있는, 퓨즈박스를 가리는 덮개입니다. 자잘한 거 놔둘 수가 있고. 그렇게 보면은 트렁크 안에 무슨 세차용품이라든지 자잘한 거 보관하는 함이 없네요. 어제 보니까 그런 것을 이 위에 놔둬야 되는데, 그래서 좀 고정장치를 놔둔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 이렇게 롤 블라인드가 있어서, 러기지 스크린이죠. 그런 게 있어서 가리면 좋을 것 같고. 자, 이 도어는 이렇게 누르면요, 이렇게 닫히고, 그러면 이거 이렇게 잠그는 거고, 이제 다시 누르면 이렇게 튀어나오죠. 뒷좌석 공간은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자, 어떻습니까? 기아 177인데요. 이 등받이가 어느 정도 누워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편안한 느낌을 주고요. 헤드룸은 아주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가 좀 스포티한 타입이라 루프가 껑충하게 높진 않은데, 그래서 레인지로버나 레인지로버 스포츠보다는 조금 낮지만, 그래도 한 180 초반까지는 충분히 괜찮을 것 같은데요. 레그룸은 이 정도입니다. 그렇고, 이가 이렇게 조절 장치가 있긴 있는데, 차급에 비해서는 조금, 컵홀더는 조금 부실하네요. 컵홀더는 현재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자, 이게 운전석인데요. 운전석은 몇 가지가 바뀌었죠. 그래서 구형과 달리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디자인과 기능. 그래서 이렇게 돌출된 부분이 거의 없고 이렇게 터치로 조작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시동을 걸어보겠습니다. 걸면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눌러가지고 저쪽이 바뀌죠. 그래서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몇 가지 세팅을 바꿀 수가 있고, 좌우의 그 어떤 계기판의 디자인 이런 걸 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를 좌측 정보 패널, 우측 정보 패널 바꿀 수가 있고, 레이아웃 한번 바꿔볼까? 레이아웃은 싱글 다이얼, 듀얼 다이얼, 지도 전체 화면 바꿀 수도 있고, 듀얼 다이얼로 한번 바꿔볼게요. 듀얼 다이얼 바꾸면 이렇게 바뀝니다. 저는 요게 좀 더 보기가 좋네요. 근데 이제 이 전반적인 디자인은 이게 지금 2017년에 나온 모델인데 거기서 이 부분은 안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요즘 추세에 비하면 조금 밋밋한 느낌이 있어요. 그보다는 이쪽에 이제 새로 바뀐 부분이 있는데 PB 프로입니다. 예전에 처음 나올 때는 듀얼 터치 프로가 굉장히 신선했죠. 그래서 이쪽이 거의 뭐 아날로그 버튼 빼고는 전체적으로 터치 스크린을 조작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신선했는데, 이번에 바뀐 부분은 이 부분의 인터페이스입니다. PB 프로 다른 레인지로버 모델들은 아예 패널 자체가 바뀌었거든요. 굉장히 신선한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그대로인데 이 안에 메뉴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처럼 이렇게 좀 약간 직관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뀌었고요. 예를 들어서 뭐 누른다, 아이고 이거 뭐 개인 정보가 막 뜨네. 이건 내비게이션이고, 그러니까 인제 스피디움도 누가 갔었고 현대자동차 성수지점도 갔었고 막 그렇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블루투스 오디오나 뭐 어떤 그런 오디오 정보 같은 거 있고, 내비게이션 오디오. 여기서 이제 카메라 정보를 많이 보면은 온로드, 오프로드 이렇게 있는데요. 오프로드에서는 지금 이렇게 모양이 보입니다. 자, 온로드에서는 볼까요? 소리가 있구나. 그래서 이거를 요즘 이런 거 많죠. 그래서 이렇게 차 주변을 쭉 둘러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셈이 있어요. 이쪽 각종 그 각도에 따라서 모양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총 6가지의 방향을 보여주네요. 너무 굉장히 좋습니다. 오프로드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은 그 이 차 앞부분, 보닛 아래 부분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인지로버 계통만의 어떤 특허 같은 건데요. 저희 보닛 아래에 어떤 장애물이 있을 때 마치 그 보닛 아래를 투영해서 보는 것처럼 지금 스티어링이 돌아갔는데 이렇게 돌리면 바퀴도 돌아가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밑에 미처 운전자가 못 보는 장애물 같은 거 그런 거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런 거 굉장히 좋고요. 자, 요번에 또 하나 바뀐 것은 요 기어 레버 스위치입니다. 예전에는 다이얼식이었잖아요. 제가 다이얼식을 되게 싫어하는데 그걸 또 어떻게 알았는지 물론 그건 아니겠지만 토글 타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레버인데 이렇게 이제 브레이크 밟고 조작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근데 이게 하나 조금 약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이렇게 이제 가만 놔뒀을 때 손으로 딱 하면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물론 바로 기어 변속이 되는 건 아닙니다. 주행 중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딱 뭐 건드린다고 중립이 되면 큰일 나죠. 그래서 그거는 여기 앞에 잠금 장치를 잡고 했을 때가 작동이 되는데, 그래도 뭔가 주행 중에 중립으로 가지 않을 수 있도록 딱 제어하는 그런 기능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운전하다가
그 레버에 손을 얹고 운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무의식적으로 자꾸 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고, 자, 이건 부분 변경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바뀌지는 않았기 때문에 주행성을 곧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에 바뀐 것 중에 하나가요, 지금 시승하는 P400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P380이라고 가솔린 모델이 딱 하나만 들어왔는데, 그때 참 운 좋게도 시승할 때 제가 P380에 걸렸어요. 그래서 뭐 원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닌데, 그래서 그때 P380을 타본 느낌이 지금도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 모델은 P400. 그래서 그 모델명의 출력이 있습니다. P380은 말 그대로 최고 출력 380마력이고, 이 P400은 최고 출력이 400마력이에요. 이 동급 차종 중에는 굉장히 고출력이죠. 예를 들어서 뭐 벤츠 GLE 450 같은 경우는 367마력입니다. 물론 최고 출력 가지고 뭐 차의 성능을 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일단 최고 출력이 높다는 거는 고객한테 소구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이런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직렬 6기통이고 인제니움 가솔린 엔진, 랜드로버가 직접 개발한 엔진입니다. 여기에 이제 부드러운 변속기가 조합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20마력의 차이가 뭐 이렇게 몸으로 다가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P380 때도 최고 출력이 이렇게 모자르다는 느낌은 전혀 없었고, 이 정도면 이 차급에서 충분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20마력 늘어남으로 해서 좀 더 강력한 힘을 갖출 수가 있게 됐죠. 특히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그게 이제 특징이죠. 그래서 이 48V를 적용하는 추세는 아무래도 고전압으로 인해서 이 저속에서 출발 지원을 돕고, 또 막히는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그런 이 연비 절감 효과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좀 48V가 많이 적용이 되는 추세입니다. 달려보면요, 일단은 가장 돋보이는 거는 역시 그 정수성입니다. 디젤 모델에서 아쉬웠던 진동, 소음, 이런 부분들이 이 차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역시 가장 만족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그래서 엔진 성능부터 한번 제가 평점을 매겨보면, 엔진 성능은 뭐 10점 만점에 9점 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면 이 차급에서는 굉장히 좋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경쟁차종하고 비교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 차만 봐도 그렇고, 이 정수성 같은 경우도 10점 만점에 9점입니다. 굉장히 높게 줄 수가 있겠습니다. 뭐 어떤 잡소리 같은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윈드 노이즈나 하체에서 올라오는 소음, 엔진 소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감소를 했습니다. 승차감은요, 승차감은 10점 만점에 7점 정도 줄 수가 있겠는데,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 랜드로버 라인업에서 제가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벨라도 그렇고. 그래서 승차감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약간 그 말랑말랑한 감이 있어요. 출렁출렁 하는 느낌이 가끔 올 때가 있고, 그리고 이제 다이나믹 모드가 있거든요. 여기 이제 도로 모드, 도로 표시가 있는데, 에코 옆에도 보면은 엔진 성능이 조금 말 그대로 다이나믹해지고, 조금 더 차가 쫀쫀한 느낌이 있는데 그게 크지는 않아요, 느낌의 차이가. 그래서 이 쫀쫀한 느낌은 제가 볼 때는 GLE나 X5보다는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에어 서스펜션의 조절 범위를 조금만 더 넓게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디자인은 이 차에서 가장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10점 만점에 10점 만점도 모자르죠. 사실 뭐 그 이상 플러스 알파를 줄 정도로 굉장히 멋있습니다. 앞, 옆, 뒤 뭐 어디 흠잡을 데가 없어요. 실내 같은 경우도 굉장히 깔끔하고 멋있고 굉장히 럭셔리함 그 자체, 이런 면에서 굉장히 좋고요. 자, 이번 모델의 그 특징 중에 하나는 최다 토크 56.1kg 포스미터가 2000에서 5000rpm까지 아주 넓은 범위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예, 기존 P380 같은 경우는 그 토크 밴드가 조금 좁았거든요. 그래서 그 최대 토크를 끌어내는 그 느낌이 조금 실제 수치보다 조금 작다, 조금 부족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그 부분이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밟으면 그래서 약간의 그 터보렉이 살짝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면 충분히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가성비 면에서는 이 차는 10점 만점에 8점입니다. 1억 1460만원이에요 HSE 모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P250이 이번에 새로 더해졌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디젤 모델을 좀 대체한다는 그런 느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엔트리급으로 해서 9천만원대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P400은 1억 초반대, 그리고 P400 HSE는 1억 1460만원 이렇게 포지션이 되어 있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벤츠 GLE 450하고 가격이 비슷하죠. 그래서 이 급에서는 대략 이 정도 가격인데 충분히 뭐 납득이 가능할 만한 그런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랜드로버가 그 좀 이제 럭셔리한 그런 이미지고 그런 브랜드인데, 그 예를 들어서 뭐 시장에서 조금 열세다 그래서 그러면은 가격으로 승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랜드로버는 그런 브랜드가 아니다 라는 걸 가격 면에서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죠. 이 정도 가격이면은 뭐 충분히 럭셔리함을 느끼면서도 충분히 성능을 즐기면서 경쟁 모델에 비해서 딱히 불리하거나 유리하다 이런 느낌은 안 받는 그런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차 그 유명한 씬 있잖아요. 영화 기생충에서 누구죠? 그 사모님이 아줌마 짜파구리 할 줄 알아요? 할 때 그 캠핑 갈 때 타는 차가 바로 이 벨라인데요. 그만큼 우리나라 부유층에서 선호하는 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뭐 여유가 된다면 이런 차 하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 한번 해보는데, 지금 경쟁 차종이 벤츠 GLE 그리고 BMW X5 또 여기에 포르쉐 카이엔 정도 꼽을 수가 있겠는데, 제가 볼 때는 부드럽고 조용한 차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괜찮을 것 같아요. 좀 다이나믹하고 약간 스포티하고 이런 드라이빙보다는 조용하고 부드러운 드라이빙 원하시는 분들한테 딱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벨라 2022년형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시청 고맙습니다.